안녕. 나는 낭랑 18세 예선이야. 넌 지금쯤이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한의사가 되어 있을 거야. 너의 꿈은 한의사니까.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 병원을 차려서 연예인들도 보고 그런 멋진 한의사가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뭔가 아직 입시를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너는 대학도 쉽게 들어갈 거야. 잘하니까. 너는 그 누구보다 멋진 그리고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것 같아.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열심히 달려가 볼게. 안녕. 슬레이트 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마지노선 감독 차예선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청년들에 대한 모습을 담아보고 싶었고, 청년들의 현실과 그들의 청춘이라는 대상을 저의 시각으로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어떻게 지낼지, 그들도 이제 저처럼 무언가에 쫓겨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지는 못하지 않을지, 그런 마음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신기한 게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많은 청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이야기로 시작된 기획이 모두의 이야기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년들의 현실과 청춘을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결국에는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딱 정해진 길만을 성공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길만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 다양한 개성이 있는 본인만의 길을 찾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그것 또한 성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함께하는 고민이다. 고민의 답은 빈칸. 고민의 답을 찾고 싶지만 그 누구도 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누구인지 여유롭게 고민을 해보고 싶어도 파도 같은 사회는 이런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한다. 여정의 시작은 10대 시절. 그 시절 나는 입시에 목을 매느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여유조차 없었다. 저는 연필을 골랐는데요. 그냥 10대 때는 뭔가 주변에서 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을 해서 정직하게 모범적으로 공부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를 상징하는 물건은 연필을 골랐습니다. 딱 봐도 이거 같습니다. 이게 한의학이잖아요. 저의 10대를 정말 강하게 상징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완전 아기 때부터 고1 때까지 미대에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제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근데 거기서부터 느꼈어요. 아, 이거를 내가 미대를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긴 하겠지만 이걸로 내가 밥 벌어먹고 살 수는 없겠구나. 제 실력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취업 걱정이 없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자 완전 방향을 틀어서 한의대를 목표로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 때부터도 약간 본인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볼 시간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빨리 대학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취업 잘 되는 학과를 갈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 내에서 하는 뭐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뭐 학벌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 좀 남들이 좀 다 하고 좀 많이 유명한 거를 좀 선택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로 통해서 사실 뭐 어떤 활동을 해도 이 활동을 하는 게 정말 내 대학 설정과 내 진로 설정이 정말 맞나 그런 거에 대한 계속 이제 의구심을 들게 만들고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그런 생각 자체는 되게 자기 길을 설정할 때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지만 그거를 이제 너무 약간 종용하는 게 아닐까 좀 그런 구석도 있습니다. 그 활동이 정말 학생에게 의미가 있는가, 그 학생의 어떤 잠재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가 보다 평가가 수월한지, 학생이 점수를 더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점수에 집착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막연하게 대학을 가야겠다. 그 대학과 그 학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맹목적인 어떤 목표,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다른 걸 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과만 이렇게 보고 달려갔어요. 학과도 뚜렷했고 학교도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포기를 안 했던 이유가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굳게 믿어서 포기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던 거죠. 왜냐면은 뭔가 그 학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간접적인 경험을 해본 애가 나는 이거 아니면은 내 인생은 안 돼라는 생각을 한 거면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경험도 관련된 경험 한 번도 안 해본 애가 나 여기 안 가면 내 인생은 망해라고 판단하는 게 위험한 사고인 거죠. 어른들의 영향이 조금 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는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말들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익숙한 말이잖아. 너 공부만 하면 돼. 말 잘 들으면 돼. 엄마 말만 들으면 돼.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하면 다른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그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한 가지 실패하면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할 일을 찾고 아니면 내가 잘하거나 하고 싶은 걸 찾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이제 작은 거 하나 실패하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확실히 주변이나 사회의 영향이 많이 큰 것 같아요. 현재 입시 제도가 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 꿈을 찾을 기회를 빼앗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유와 그 다음에 행복을 좀 뺏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막 무조건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조금 세상을 넓게 볼 시야를 그때 못 배우지 않았나 싶어요. 그 시기에만 느낄 수 있는 생각과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대 때에는 저 막 그 낭랑 18세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 스스로 그때 낭랑 18세다, 나는 낭랑 18세 예선이다 이런 식으로 막 말하면서 다녔는데 전 진짜 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더 아련한 것 같아요. 다시는 못 겪을 그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 전 재산이 지금 얼마 없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수천만 원을 주면서 과거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수천만 원만 달라 하면 전 줄 것 같아요. 입시에만 몰두하던 10대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다. 그 시절 나는 꿈꾸는 것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렸기에 다양한 현실의 벽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더 무궁무진한 꿈을 꿀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의 벽은 점점 높아졌고 그 벽은 꿈꿀 수 있는 용기를 가로막아 버렸다.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도전해도 모자랄 이 시간에 한 번의 꿈을 꿀 때마다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자 나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꿈을 꾸며 행복해하는 것은 이제 환상뿐인 걸까?
저희 20대를 상징하는 물건은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20대를 상징하는 물건은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랑 관련된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학창 시절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경험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선택이다 보니까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많아서 제가 하고 싶은 선택을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대학 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결국에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뭐 불이익이나 어떤 다른 것들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가 제도의 영향을 대학교 와서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사실 다양한 걸 배워보고자 오는 건데 좀 학점을 잘 딸 만한 수업 위주로 신청을 해요. 이거 듣고 싶은데 이거 들었다가는 내 학점이 안전하지 않겠다. 그럼 취업할 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사실 그게 안 좋은 거죠. 다양한 거 배울 수 있는 걸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현대 사회를 살면서 10대건 20대건 남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저는 비교를 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그냥 오히려 상대방이 잘났으면은 와 되게 멋지다.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받는 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조금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마냥 동기부여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만큼 했는데 나도 저거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취업 때문인 거거든요. 취업할 때 어쨌든 다 경쟁자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서 약간 같은 분야를 걷고 있다고 하면 좀 약간 경쟁하는 상대로 여기게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게 솔직히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회가 경쟁 사회다 보니까 계속 더 좋은 뭐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외 활동 경험 같은 거를 좀 쌓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다들 열심히 사는데 저만 계속 놀면은 뒤처지는 기분도 들고 하니까 저도 같이 이렇게 좀 그렇게 하도록 제가 직접 겪은 바로는 졸업을 조금 놔두고 제가 맨날 계절학기를 들었거든요. 그냥 학기마다 꾸역꾸역. 근데 딱 한 번 안 들었을 때 제가 그때 놀았어야 되는데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토익 공부를 했어요. 토익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쌓고 근데 그렇게 해야지 취직이 되니까 사실 놀자고 연락이 와도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니까 SNS를 삭제하고 카톡을 삭제하고 그냥 정말 2달 동안 계속 공부만 하고 딱 취업하고 일하기 위해서 내 시간이랑 이제 내 청춘을 낭비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낭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놀걸. 요즘에 진짜 바쁘게 사는 대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안 놀고 싶냐, 안 쉬고 싶냐라고 하면은 놀고 싶고 쉬고 싶다. 근데 해야 되니까 그냥 차라리 이걸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해요. 피할 수 없는 거면 즐겨야죠. 근데 저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너무 점점 경쟁이 각박해지고 청년들한테 요구되는 게 너무 많아지면서 청년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 쉬지 않아도 돼. 차라리 즐기자. 근데 위험한 거잖아요. 지금 안 쉬면 또 언제 쉴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제가 맨날 농담하듯이 하는 말이 있는데 한 번 일하기 시작하면 이제 죽기 전까지 이제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면서. 그러니까 지금 학생일 때 조금이라도 여유 시간을 갖고 쉬는 게 필요한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청년의 현실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달려도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도 나는 멈출 수가 없다. 잠깐의 쉼이 사치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의 마지노선이 나를 재촉하기 때문이다. 조급함을 가지고 있고요. 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늦어진다, 뒤처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급해지는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뭐 취업의 나이 마지노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니까 아무래도 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대학교에 진학 중이다라고 하면은 왜 아직? 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형적인 그 사회에서 정해놓은 나이 프레임이 있는 게 싫어요. 제가 모 기업에 작지는 않은 기업이었어요. 다대다 면접이었거든요. 그 경쟁자분께서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25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저한테 저는 27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취직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25이면 꽤 늦네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여자가 보통 23, 4에 졸업을 하니까 25, 6 정도가 마지노선으로 암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사회가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또 뭐 인생에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결혼도 있을 수 있고요. 출산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취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딱 어느 나이, 어떤 마지노선에 맞춰서 이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회의 분위기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이 때문에 쉽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지 못하고 좀 더 현실에 맞추어서 각박하게 살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 사회가 그 나이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청춘들이 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마음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전에는 진로를 정확하게 못 찾은 거에 대한 결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진로를 확고하게 찾은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안정기를 찾은 건 확실해요. 그때 청춘을 희생하면서 내 20대 초반을 다 희생하면서 내 진로를 찾을 때 버텼던 이유가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놀면 되지, 이쁜 옷 나중에 입으면 되지, 화장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버텼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 시기가 딱 됐는데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휴식에 대한 결여가 아직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거기서 또 한 번 과도기가 올랑말랑 하는 것 같아요. 점점 뭔가 이렇게 해내는 게 어려워지고 있는? 그래서 쉼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뭔가 잠을 정말 좋아하는데 늘 많이 자면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1시간을 좀 허투루 보냈다. 2시간을 잠자는 데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은 일이나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은 하지만 그 현실은 뭔가를 계속 해야만 하는, 내가 무기력감을 느낀 그 일에 대해서 계속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현실과 나를 고민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청춘을 즐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즐기기는 힘든 것 같아요. 마음 놓고. 뭔가 나는 끊임없이 즐기는 것보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해내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말처럼 마지노선에 맞춰 내 인생의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의 기준은 현재가 아닌 미래가 되었고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힌 채 미래를 위해서 달리게 되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마지노선에 맞춰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자 내가 했던 도전들을, 나의 청춘을 스스로 가치없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나에게는 리셋이 필요하다. 나만의 길을 위해,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청춘을 다시 써보기로 결심했다. 나의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니 말이다. 나의 길을 찬찬히 되돌아보았을 때 내가 가장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했던 도전들이었다.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그 도전을 통해서 세상을 넓게 보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한국에서 대학 다니는 거 포기하고 외국에서 한의대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점수는 뭘 따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근데 또 이게 한의대가 4년도 아니고 6년제란 말이죠. 그럼 제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6년 동안 학교를 다닐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가? 타지에 가서 6년을 버틸 만큼 네가 하고 싶은 게 맞나? 근데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체육교육과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어서 대부분의 종목이 육상 종목이었는데 이제 실기보기 한 달 전에 발목이랑 발등 인대가 끊어지면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하나도 진학하지 못하고 꿈이랑은 아무 관련 없는 경제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체육선생님이 돼가지고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평생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내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아주 못된 마음가짐을 먹었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 수능 망치고 아 진짜 내 인생은 망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으로 한 어른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예선아, 그 길만 길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 진짜 위험한 생각일 것 같다. 근데 저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처음이었고 저도 진짜 그 길만 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나에 대해서 뭘 아냐. 제가 오히려 윽박을 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벗어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는 거였죠. 그래서 요즘에도 뭔가 다양한 활동을 할 때 맹목적인 믿음이나 신뢰를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제 꿈을 찾게 되었어요. 모순적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의대라는 꿈은 못 이뤘지만 그거 덕분에 정말 다행히 영상이라는 제 꿈을 찾았던 것 같아요. 이 길로 오길 참 잘했다. 오히려 실패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렇게 들어요. 뒤늦게 제 진로를 찾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만약 이거를 손쉽게 얻었다면은 그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방황을 거쳐옴으로써 더 제 진로에 대해서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후회가 없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진짜 더 이상은 하지 못할 때까지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후회가 없어가지고 한 번 해보고 실패를 하면 딱 그 시간만큼 그냥 이룬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낭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실패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저는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도를 안 하고 내가 실패할 것 같아서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미련으로 계속 남아서 내가 이걸 하기 전까지 계속 할 걸 할까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시간을 더 어영부영 애매하게 쓰는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한번 확 질러보고 이제 어쨌든 그 과정에서도 배우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번 도전도 실패할 수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고 실패하면 또 다른 걸 찾아서 도전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하나를 확실하게 찾아서 이제 안정적인 삶으로 이제 접어들지 않는 이상 저는 계속 현재 진행의 영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취직을 하고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시작하고도 중간에 그만두거나 후회를 하거나 새로운 일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이 맞지 않다,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도 막상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전이 진짜 아깝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도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고 적어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보다는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꼭 도전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28살, 지금 직장에서 재직 중인 조언양입니다. 현재 다양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금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제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청년 중에 한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 마치고 가시는 중이신가요? 지금 제가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일을 마치고 지금 다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퇴근하고 이렇게 집에 귀가할 때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는 편이신가요? 오늘 뭔가 어떤 거 하지? 블로그 뭐 어떤 거 작성하지? 그런 거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 해야 되는 것들? 맨날 이제 그 정해놓는 투두 리스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막 약간 그런 것들 생각하고 집에 오는 거 있죠, 약간. 근데 집에 고양이 있으면 퇴근할 맛이 그쵸. 뭐 근데 얘가 원래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근데 요즘에는 항상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 요즘에는 안 나오고. 네. 지금 헬스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원래는 헬스장을 이제 갈 때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빼먹고 안 가는 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헬스장에 가는 친구가 있어요. 아마 그 친구가 헬스장에서 아마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지금 바로 행할 수 있는 실천력이나 행동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결과나 과정이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떻게 부딪혀보고 할 수 있다는 그 용기 자체를 갖는 게 솔직히 저도 지금 어렵거든요. 어려울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보고 들이박아보자는 용기나 도전 정신이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내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을 얻어내고 내가 어떤 것들을 이걸 통해서 강점을 살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향후에는 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죽기 전까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은 좀 해보고 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몸에 내에 절였어요. 내에 절여가지고 그냥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 같아요. 도전을 하고 그러는 것 같고 지금 제가 하는 대외 활동 중에 하나가 환자 안전 그 전담 인력 환자 그 이제 카드 뉴스 만드는 그런 부업이 있는데 환자 안전 서포터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서포터즈를 신청한 이유가 제가 그 요양보호사랑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 실무적인 지금 경험이 없어가지고 요거를 같이 하다 보면은 어떻게 약간 시너지 효과나 그런 게 좀 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선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업을 하는 게 나름 뭐 인생의 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재미 요소. 일종의 그냥 놀이 같은 거죠, 저한테는. 원래 이렇게 막 새로운 거 막 찾고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원래 이렇게 거리낌이 없으신 편이에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좀 많이 바뀌고 그것 때문에 많이 도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어떤 열등감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좀 많이 못했고 뭔가 저는 다른 방식으로 좀 성공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학벌이 지금 좋지가 않고 뭐 남들보다 뭐가 안 좋고 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 난 거예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약간 이상한 사람들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또 운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런 사람들도 어떻게 뭐 좋은 대학 와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더 저렇게 좀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랑 뭔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막 뭔가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뭔가 그런 욕구들이 막 솟아오르다 보니까 전역을 하고 나서 이것저것 활동에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기존에 제 자신을 뭔가 깨부수고 뭔가 좀 다른 세계로 좀 계속 전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가지고 현재는 이제 뭔가 다양한 활동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대외 활동이라든가 공모전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자격증 취득하면서 가장 만족감이 높았던 자격증은 대표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이 있었고 하나가 이제
군대에서 취득했던 상공회의소 한자 3급. 상공회의소 한자 3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군대에서 저도 할 수 있다는 거, 자격증을 좀 취득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좀 깨우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자격증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자격증이라고 한 거를 취득을 안 해봤거든요, 살면서. 근데 이제 군대에서 좀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변화할 수 있고 조금 더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이 자격증과 한자 상급을 통해서 좀 확인했던 것 같아요. 일단 성공을 하면은 성공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경험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뭐 계속 경험을 해왔지만 자격증이 한번 떨어졌어요. 자격증이 떨어졌으면은 그 자격증 어떻게 보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좀 이색적으로 참여했던 대활동 중에 하나가 요거 시그니처 63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63빌딩 그 하나생명 그 63빌딩에 계단 오르기 활동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12분 만에 이제 독주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참가자가 한 500명이었는데 60 몇 등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정말 좀 이색적인 대외 활동, 마라톤 활동이라서 기억에 좀 남는 활동이었고, 그 외에는 복싱도 나가서 이렇게 또 상장도 받았고 2위 해가지고 관악구 복싱 협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복싱대회에서 이제 2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등을 했었는데 이것도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제가 나름 이제 권투를 배워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권투를 한 3, 4개월 배우고 이제 나갔는데 그래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기억에 남는 대회 활동이었고. 나는 네. 어느 정도 나가시고 네. 자격증도 취득하시는 이유도 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하신 걸까요? 뭐 그것도 있는데 그건 어느 순간 극복이 되더라고요. 극복이 된 이후에 그냥 그 이후에는 뭔가 그 열등감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만족감이라든가 뭔가 다른 것들을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탄성이 붙어가지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원래는 이거를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탄성이 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누가 시키지도 않고 뭐 이제는 스펙의 관점에서 그냥 약간 좀 벗어나가지고 그냥 하는 활동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세계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도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주하기 싫지만은 마주해야 되는 그런 용기들을 도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태권도를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대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약간 다른 사람이랑 대면해가지고 약간 스파링하고 뭔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약간 폼새를 보여주고 약간 발차기를 약간 사진을 찍어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대회였는데 그런 대회 나가가지고 수상을 한 적도 있어요. 예. 그렇게 다양한 운동을 네.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그냥 제가 어떤 부분에 잠재된 역량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운동을 안 했으면 내가 이 운동에 재능이나 소질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운동을 하면서 갑자기 내가 이 운동 뭐야? 내가 나한테 잘 맞네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 대회에서 뭐 이 운동을 통해서 뭐 대회를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이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뭐 진짜 잘 되면 부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제가 안 해본 것들 해보고 싶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은 활동들이 많은데 유튜브도 지금 조금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익 창출이 좀 났으면 좋겠고 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전자책도 있는데 검수에서 계속 이제 탈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돈이 생기면은 이걸 외주를 줘서 제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책을 쓰고 싶어요. 그런 마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마다의 개성이 다양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정의에 내릴 수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고 조금 사회가 굴러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불리고 싶은 별명이 있는 것 같아요. 폴리메스라고 다재다능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싶긴 해요. 폴리메스가 다재다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다양하게 살구나. 좀 약간 뭔가 엉뚱하게 살면서도 조금 기상천외하고 뭔가 조금 예측할 수 없고 뭔가 이 사람은 한마디로 뭔가 정의 내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불리고 싶어요. 저는. 네. 꿈을 향해 걸어가는 청년이라면 본인이 진정 가고 싶은 길과 현실 사이에서 주저할 때가 있을 것이다. 나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일까? 사회의 마지노선에 맞춰 가야 하는 것일까? 청년들은 큰 고민에 빠진다.
고민하는 그 시간조차 사치라고 생각해서 사회의 마지노선에 맞춰 길을 걸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한 과정이라면 긴 시간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한의대를 목표로 하다가 갑자기 웬 미디어냐.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되게 이것저것 많았는데 그중에서 개그 우먼도 아니고 개그맨이라고 많이 불렸던 것 같네요. 근데 저 빼고 자기들끼리 제 진로에 대해서 막 토의를 해요. 아, 근데 그래서 너가 얼굴 나오는 게 좀 그러면은 MC는 어떠냐? 아, 근데 또 MC도 얼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너가 PD를 해라. 너가 PD로 해서 카메라 밖에서 사람들을 웃기면 되지 않냐? 저는 그때 그게 되게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잊혀진 채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이제 어떤 학과에 지원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유일하게. 아, 남들 눈에는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그냥 넣었는데 붙었고 너무 잘 맞은 케이스인 거죠. 일단 전과를 한번 했고요. 그 당시에 그 목표하던 진로가 지금 전과랑 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과를 했고, 사실 고등학교 때 원래 오고 싶었던 과도 현재 과이고, 그 고등학교 당시에는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들어갔던 거라 처음부터 좀 전과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전과를 했고, 그 후에 좀 생각이 바뀌어서 진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른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전과를 했기 때문에 또 전과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수 전공을 좀 여러 개를 한 번씩 해보면서 저한테 맞는 적성이 뭔지,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 덕분에 진로를 그래도 지금까지 생각하기로는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에는 교사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사범대학에 진학을 했고, 교생 실습도 갔다 왔는데, 교생 실습을 가니까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랐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교육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역사라는 학문을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혼자서 기획하고 내가 혼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떠올랐고, 그래서 유튜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새롭게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계속 빠르게 뭔가를 해 나가야 된다고 말도 하고 해 나가다 보니까 내가 진짜 뭘 하고 싶고 뭘 좋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제대로 온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시간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 보면은 안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하고 싶다고 믿고 왔던 일들이 사실은 그렇지, 대학에 와서 생각해 봤을 때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릴 때랑 좀 커서랑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점검하는 시간이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배우를 꿈으로 하고 있는 김미경입니다. 지금은 이제 방학을 맞이하여 뭔가 제가 제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조금 바쁜 일상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지수님께서 이제 섭외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 연락이 딱 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일단 너무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반가웠고, 그리고 지금 제가 쉬고 있는 이유가 제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서인데 여기에 출연을 하게 되면
좀 더 제 자신을 알아갈 수 있을 좋은 기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냅다 좋아 라고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뭔가 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된 것도 사실이고 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다른 분들도 저를 보고 좀 제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입시 재수를 할 때는 그저 학교를 가야겠다라는 목표가 너무 컸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이런 걸 잘하지, 이런 걸 못하지 라는 걸 알기보다는 그냥 선생님이 이거 해 하면은 그거를 이뤄내기 위해서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아본다기보다는.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전 제가 연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될 줄 알고 그리고 막 캐스팅 제의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저는 완전 잘 나가는 배우가 될 줄 알았어요. 정말 상상 속이죠. 근데 현실은 정말 기억 니은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얘는 이제 2학기 때 공연인데 동물 없는 연극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첫 공연을 올리는데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랑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좀 더 뭔가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다시 그냥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언니 오빠들을 보면 뭐 엄청 써있고 대본이 너덜너덜 했었는데 저는 여기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아요. 정말 부끄럽고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제 2학기 공연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근데 그때 수업을 할 때 뭔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일단 수업은 들어야 되니까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지? 혼자 약간 왜 그러지? 이러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종강할 때 교수님께서 이제 제 모든 친구들의 연기를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한 명씩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뭐 너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게 보인다. 누구한테 많이 혼났니? 너가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지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입시와는 또 다른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해답을 주신 거고 뭔가 바쁘게 사는 것보다는 그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미경 학생. 이라고 해답을 주셔서 지금은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서 요즘은 아니지만 블로그에 백문백답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지 보라색인데 왜 보라색을 좋아하지? 그냥 이런 몽환적인 느낌이 좋아서 약간 이러면서 계속 타고 들어가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뭔가 혼자 있고 뭐 일기를 쓰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좀 진짜 차분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저 요즘 만드는 건 없는데 저 뜨개질을 밤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게. 제가 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쉬면서 좀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봉사 시간을 채워야 돼서 봉사를 하러 갔는데 제가 이렇게 혼자 있고 쉴 때랑은 또 다른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낯도 엄청 많이 가리고 사실 약간 말도 잘 안 하고 약간 이렇게 있는 성격인데 경로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식판 이렇게 갖다 드리고 수저 갖다 드리는 그런 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밥 맛있게 드셨어요? 아, 진짜요? 진짜요? 뭐 손자가 어쩌고저쩌고. 아, 진짜요? 진짜. 근데 저 어쨌고 저쨌다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뭔가 제가 먼저 나서서 얘기하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척해서 나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제가 할머니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보여서 또 이런 면도 있구나 하면서 막상 그냥 무작정 쉬는 것보단 뭔가 좀 활동을 하면서 쉬는 것도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이번에. 뭔가 다 우리나라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냥 취업을 목표로 이렇게 하는? 뭔가 뭔가 20대들이 뭔가 자기의 꿈을 위해서 나아가서 그걸 이루려고 이렇게 그렇게 북돋아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저 뭔가 취업을 하고 안정적이고 집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대 사람들은 다 자기 꿈보다는 뭔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거에 좀 치중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23살이지만 저와 같은 나이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바쁜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매우 바쁜 시기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은 도전을 해봤으면 그래야지 삶에 낙이 생기고 뭔가 사람이 생기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현실에 나아가면서도 뭔가 자신을 개발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해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20대 초반이지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두가 행복하게 뭔가 생기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현실에만 쫓기면 생기도 없고 힘들잖아요.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비로소 빛이 난다. 그러니 청년들이 본인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여유롭게 생각해 보는 것에 대한 가치를 꼭 알기를 바란다. 다양한 경험들을 해봄으로써 본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다. 따로 떨어져 있던 퍼즐 조각만 보면 그 퍼즐이 의미하는 것을 파악할 수 없다. 퍼즐 조각들을 찾아서 이어 붙이다 보면 비로소 그 퍼즐이 의미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경험이라는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며 숨겨져 있던 본인만의 모습을 완성시킬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요. 일단 영상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마지노선 연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영상 크루에서도 뮤비 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더 추가적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현재 학교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극 학회에서 학회장을 맡고 있고 연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학교 내에서 강당에서 이제 연극을 올렸는데 그때 많이 느꼈어요. 대학생으로서 느낄 수 있는 짜릿함과 설레임을 그때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커튼 뒤에서 이제 막 연출 팀원들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제가 막 연출했던 부분에서 관객들이 웃음소리가 이제 연극은 즉석으로 들리잖아요. 너무 짜릿하고 설레더라고요.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 뛰고. 아무래도 학교 수업을 먼저 우선시 하는 것 같아요. 뭐 대외 활동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역사학과라는 게 제 정체성 아닙니까? 저는 저희 국민대학교 항공역사학과를 제 정체성이자 자부심을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학과에 들어온 이상 이 수업만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 외에도 이제 경제나 빅데이터 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관련 분야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는 이 역사를 어떻게 가장 살리면서도 이 역사를 중심으로 이 데이터 사이언스나 혹은 이제 경제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를 한번 제가 다 경험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좀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제가 과연 그 분야를 여러 개를 다 합쳐서 이거를 좀 묶으면 어떻게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것저것 탐구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이거 하나하나를 다 즐기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기도 하고 이왕 세상에 태어난 겸 이 세상에서 어쨌거나 뭐를 하다가 죽고 싶거든요. 네, 솔직히 말하면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죽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그냥 뭐든 하고 싶어요. 그냥 뭐 무슨 활동이든 최대한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이 배우고 싶고 너무 많이 경험해보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이랑 만나고 싶거든요. 저는 김동우라고 하고요. 브랜드 디자인을 하는 겸 모델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학교 전공이 아무래도 그 산업 디자인 그쪽으로 전공이 나왔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친한 지인끼리 어떤 창업 비슷한 그런 거를 조금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를 할지 그 이제 매장의 분위기나 매장을 어떤 분위기로 조금 이제 만들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시공까지 가는 거죠. 아무래도 본업이 조금 더 할애하는 시간이 좀 더 많고요. 일이 비거나 아니면 좀 쉬는 날이나 일이 뭐 비는 시간대에는 그때는 이제 일이 좀 겹친다면은 모델 일을 그때마다 계속 하고 있어요. 모델라라나 필름메이커스라는 그런 공고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보통 거기에 웬만하면 다 올라오거든요. 무슨 뭐 광고, 화보 이런 공고 카테고리 같은 게 있는데 이제 보통 이런 방식으로 제가 발품을 파는 거죠, 프로필을.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아까 보내준 그 사이트 같은 데다가 프로필을 조금 계속 돌려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어떤 에이전시나 그런 데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발품을 띄는 거죠. 그 모델 일을 처음에 하게 된 거는 그냥 쇼핑몰을 하시고 있는 그런 어떤 형인 분이 계셨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필요하시다고 해서 가서 촬영하게 됐고 그 촬영해 본 결과물들이 어떤 되게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이 일을 계속 해보고 싶다 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완전 옛날에는 이게 막 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지원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되든 말든 일단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곳저곳 계속 이렇게 프로필을 돌려보는 것 같아요. 20년도에 아마 코로나 터졌었잖아요. 네. 그때 좀 어쨌든 이 모델 일 자체를 좀 많이 못했었을 때 좀 막 그런 어떤 공고 사이트나 이런 거 좀 많이 보다 보면은 페이가 없는 그런 촬영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대신에 페이가 없는 대신에 뭔가 작업물이라든지 서로 협업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서로가 조금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촬영 같은 걸 했었을 때 찍었었던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모델 일 자체를 그때 많이 못했을 시기였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그때 그 시기가 촬영 잡혀 있는 것도 대부분 다 취소가 되고 많거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어 가지고 그러면 그 김에 한번 제가 이제 원하는 그런 촬영 같은 것들을 조금 해보는 시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 가지고 그때는 좀 개인 작가님들 위주로 많이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월드 슈퍼스타 코리아 모델 콘테스트 가서 받았던 그 트로피예요. 요거 상 받고 나서부터 어떤 무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서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좀 일을 되게 다양하게 해보려고 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모델 일뿐만 아니고 어쩐 예체능 쪽에서 뭐 그게 지금처럼 다큐멘터리가 됐든 아니면은 어떤 뭐 연기가 됐든 뭐든 간에 그냥 되게 무대를 서본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구나. 근데 또 다른 일 하다 보면 또 다른 경험이 재밌는 경험이 또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서부터 그래서 좀 막 이것저것 계속 지원하고 일도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들. 괜히 했다 막 이런 생각도 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괜히 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다 가서
얻는 것들은 항상 있었었던 것 같아요. 오디션장이든 그게 안 됐더라도 저는 뭐 괜히 했다, 시간 낭비했다를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좋아서 한 거여서 그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거나 이거는 정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최종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최종까지 갔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그 허탈감이 있거든요. 그때는 솔직히 그냥 그 뭐 일이건 뭐건 간에 다 때려치고 싶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당시에는 그런 감정이 조금 들었다 하더라도 조금 감정이란 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그래도 꾸준히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을 하니까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 기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것들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씩 뭐 할 거 없을 때나 그럴 때 어차피 집이 바로 밑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냥 멍 때리는 시간?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일을 선택하는 게 과연 이게 적성에 맞는 일인 건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적성에 맞는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좀 생각이 달라진 게 적성에 맞는 일이건 맞지 않는 일이건 간에 그냥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굳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든 하든 간에 물론 뭐 정말 열심히 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일에 열심히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하고 싶었었던 그런 일들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통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아르바이트 사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되게 좋아해서 했던 일인데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어떤 모델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되게 안 이꺼운 시선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야, 넌 너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네가 그 일을 하는 게 맞냐. 나는 그냥 단순하게 그거를 하고 싶어서 한 거였고 또 재미도 있고 그냥 그게 다인데 오히려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감정을 개입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비교를 통해서 악순환인 것보다는 생각을 조금 잠시 꺼두는 거죠. 비교. 그냥 너는 너 인생이고 나는 나 인생인 거니까 너도 네가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인 것이 굳이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리고 새로운 거를 또 찾아보고 싶어요. 그게 뭐 예체능이 굳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책을 읽는 그런 어떤 취미라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어떤 취미라든지 하여튼 그 시간 내에서 조금 생산적인 일을 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갖춰보고 싶다. 나에게 마지노선이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니,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마지노선이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걸어온 길을 의심하는 순간이 또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리며 우리의 청춘을 지켜나가 보려 한다. 저는 사실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닥터 차정숙
이라는 드라마만 보더라도 그 주인공이 50대인데 애들을 다 키워놓고 꿈을 찾아서 이제 뭐 의사도 되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언제든지 만약에 꿈이 생긴다면 그때는 언제든지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해진 시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에 맞는 준비나 그런 시기가 잘 찾아오지 않을까. 사실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 인상 깊게 본 영화 중 하나가 벤자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는 영화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인생에서 이런 거를 깨닫거나 그런 막 이루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처럼 그런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마음 먹기 나름이고 자기가 그 준비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관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거 이렇게 시도도 하고 그러는 거고, 이때 아니면 언제 해봐. 지금 해볼 수 있을 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다 보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정말 도전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회 없이 살자. 해봐도 후회를 하고 안 해봐도 후회를 할 바에는 해보고 후회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좀 후회를 할 시간을 좀 절약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가치관을 갖게 된 것 같고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때 해볼 수 있었는데 해보지 않은 거를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앞으로 계속 뭔가 제가 하나를 안 하면, 하고 싶은 걸 안 하면은. 그래서 그냥 그런 시간을 줄이고자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좀 안정적이고 뭔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그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원래 가치관이었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하면 후회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해보자, 후회가 없게, 이런 가치관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딱 있다면은 아무런 어떤 제약 없이 그냥 그것만 볼 수 있는 어떤 그 시기, 그게 어리면 어릴수록 그 제약하는 그 조건들이 사실 조금 많이 없어지거든요. 부담스럽다거나 그런 것들이. 그게 무슨 어떤 일이든 다 상관없으니까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제 후폭풍이 별로 없거나 그 일을 충분히 이렇게 아무런 그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그 나이대인 것 같아요. 계속 방황하고 있는 시기 자체가 다 청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제 뭘 하고 싶을지도 모르고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계속 방황하는 그 시간 자체가 다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좋아할 게 뭔지, 좋아했던 게 뭔지 계속 생각하고 찾는 그 시간이 청춘입니다. 청춘이란 설렐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를 해도 좀 설렐 수 있는, 새롭고,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자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순간순간인데요. 저는 그냥 학교 가는 게 재밌어요.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 볼 때는 좀 예외겠죠. 중간 기말고사는 좀 예외인데 그때만 아니라면 사실 학교에 이제 잠바를 많이 입고 가거든요. 과잠을 입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학교를, 이 캠퍼스를 저희 이제 그 국민 유니버시티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과잠을 입고 학교 캠퍼스를 이렇게 거닐고, 또 가서 친구들이랑 이제 돗자리 깔고 이제 막 놀고, 그 다음에 뭐 학교 동아리방에 들어가서 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뭐 학식 먹고, 또 학교 교수님께 상담도 받고, 이 순간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대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지 않을까. 이게 상상하던 그 캠퍼스 라이프가 하면서 그 대학교에서 그 순간순간 보내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군대 가기 더 싫어요. 네.
네, 맞아요.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경포대전에서 이제 친구랑 같이 그때 고스톱에 빠져가지고 그 탱볕 아래서 고스톱을 거의 1시간 가량 치다가 친구는 핸드폰 고장나고 네, 저는 그때 피부가 진짜 많이 탔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정말 어릴 때만 할 수 있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물건들의 일부를 가져왔는데 이 물건들을 보면은 그 시기가 아련하게 떠올라서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물건들로만 가져왔습니다. 그때 같이 촬영을 했던 사람들과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제 책상 앞에 인생 네 컷만 걸어놓는 벽이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랑 찍은 사진만 이 팀의 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일을 하다가 딱 한 번 거기랑 눈이 마주치면은 하염없이 그걸 보면서 아 그때 이랬지. 그때 되게 행복했는데 지금 다들 뭐 하고 있나? 아직까지도 자주 봐요 근데도 항상 자주 봐도 보고 싶고 그런. 그 다음에 마지막 물건은 사실 여기 벽에 걸려있는 제 포스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포스터인데 이것도 항상 이렇게 방 한쪽에 붙여놓은 다음에 자기 전에도 보고 일어나서도 보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행복했던 시기입니다. 이 사회는 마지노선에 맞춘 편애가 존재한다. 사회의 마지노선에서 벗어나면 정상이라는 울타리에서 청년들을 내쫓으려고까지 한다. 그렇기에 이 사회 속에서 청년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너무나 적다. 당장 돌잡이만 해도 그렇다.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연필, 돈, 실 같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능성을 펼치기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너무나도 적은 현실이다. 그런 현실이 청년들의 선택을 억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젠 그 울타리에서 벗어날 때이다. 더 이상 사회의 울타리를 겁내지 말자. 사회의 울타리 따윈 없으니 그것을 뛰어넘어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자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나를 위해 사는 자유로운 삶. 그 누구도 나만큼 나를 이해할 순 없으니 나의 청춘이 남에 의해 저울질 당하지 않길 바란다. 저의 미래와 제 청춘을 상징할 물건을 올려놔야 되는데 원래는 저는 올려놓을 게 없습니다. 인생은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알았고 하고 싶은 건 있어도 그거를 하나의 목표로만 두지 않고 달려가지 말아야겠다. 좀 다양한 길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에 굳이 저의 미래를 상징하는 물건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저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마이크를 제가 골랐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어떤 목표가 분명하진 않지만 하고 싶은 것은 어떤 말을 하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마이크가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랑 가장 가까운 거라 생각해서 마이크를 골랐습니다. 네, 저는 이것저것 경험해보는 걸 많이 좋아하는데요. 지금 제 전공이 항공역사학과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록 전공은 역사학과지만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빅데이터나 빅데이터를 비롯한 IT 분야나 혹은 이제 제가 지금 제가 최근까지 했던 연합 동아리인 그런 이제 경제 관련 분야 그런 분야를 각각 탐구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공인 역사를 물론 중심에 두겠지만 다른 전공과 또 각기 다른 분야를 좀 융합해서 좀 더 그것을 약간 제 것으로 만들어서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국수를 골랐습니다. 왜냐면 국수도 예를 들어서 이 면이 역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면만 먹진 않잖아요. 면만 먹으면 되게 맛없습니다. 근데 이 면에다가 고명과 그 다음에 각종 뭐 맛있는 소스라든지 혹은 뭐 김가루라든지 되게 많이 뿌리겠죠. 저는 그게 결국에는 제가 다른 관심 있는 분야인 IT나
혹은 이제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수도 그렇게 이제 맛있는 국수가 되는 것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 국수를 골랐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골랐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를 퇴사하고 다시 선택한 일이 촬영이랑 편집 그리고 영상 관련된 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사진첩을 찾아보니까 제 관련된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랑.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 카메라를 잡고 제 사진도 그렇고 친구들 사진도 그렇고 기록을 되게 많이 남기고 있어서 저는 카메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냥 전 담백하게 그냥 고생했다, 딱 그 네 마디. 고생했다, 수고했다. 앞으로도 잘할 것이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과거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너의 모습이 참 대견하고 멋지구나. 일단 너가 목표를 갖고 있는 건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많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죽기 살기로 달려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이 내가 있기에 미래가 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어도 그 안에서 이룬 거니까 고발하고 싶어요. 그냥 제 속도에 맞춰서 제가 가고 싶은 길을 열심히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많이 극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 오늘은 마음 놓고 푹 쉬고 내일을 생각하자 해서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